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지갑 속 두둑한 현금이 불을 나타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현금이 없어도 웬만한 경제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또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뒤에는 금융과 기술의 만남인 핀테크 산업이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장애주식 4989 트렌드 인사이트. 오늘은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길 핀테크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애주식 4989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와우 4989 사이트를 통해서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와우 4989 사이트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함께 만들어가고 또 궁금한 점 같이 풀어가 보기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좀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몇 분이 지금 사이트에 올려주셔야신데요. 계속해서 활발한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저희들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은 현금이 사라지는 사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오늘 나눌 주제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일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예. 예, 오늘 주제 좀 무섭네요.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는데 예. 경쾌하게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금이 사라진다. 이건 어떤 얘기죠? 보통 현금과 혹은 돈, 화폐 우리가 개념 없이 막 쓰거든요. 예. 근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는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지폐나 혹은 동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자기 재산은 살아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돈이 예.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 예. 옛날에 왜 그 점토나 조개 껍데기 가지고 화폐 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다가 동전, 엽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종이 돈이 없어지거나 동전이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국가나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그런 것을 앞서가는 편인데 제가 좀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좀 받아왔습니다. 이걸 잠깐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현금이 없는 사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돈을 안 쓰는 사회로 생각하지만 돈을 쓰긴 씁니다. 돈 쓰는 방식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10대, 20대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벌써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스웨덴이 이제 현금 사회를 갖다가 앞서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스웨덴의 은행 강도가 은행을 이제 털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현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은행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다그치고 현금을 뺏어가려 할지라도 현금이 없이 어떡하겠습니까? 은행 강도는 그냥 쓰는 수 먹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빈집을 털러 간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은행에 현금 보유고가 없어지고 다른 형태로 자산을 관리하고 예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이 이미 현실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참 이게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정말 이게 좀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스웨덴 얘기도 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걸로 지금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유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덴마크 코펜하겐 연결해 볼까 합니다. 장애주식 4989 방송은 글로벌 방송인 것 같네요. 정다혜 캐스터 연결해서 덴마크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정다희입니다. 오늘 트렌드 인사이트에서는 핀테크에 관련해 현금 없는 사회, 비현금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유럽 쪽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핀테크 포럼 안상욱 실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상욱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핀테크 포럼 유럽 현지 특파원 안상욱입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지금 덴마크는 몇 시죠?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덴마크는 오후 1시가 약간 지났고요. 날씨는 전형적인 덴마크 날씨입니다. 구름이 잔뜩 껴서 흐리고 쌀쌀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오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가상화폐가 등장한 뒤로 더 이상 현금을 안 쓰는 세상에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폐나 동전 대신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지요. 공상과학 소설 같다고 웃어넘기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차 현금을 없애는 유럽 국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없앤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현금을 없애는 방안을 실행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네, 현금을 없애는 움직임에 가장 앞서는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입니다. 덴마크 국립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만들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외국에서 위탁 생산할 방침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 5월 6일 소매상이 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던 법안을 손봤습니다. 상점 주인이 원한다면 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옷가게나 음식점, 주유소 등 소매점에서는 현금을 거부하는 곳이 급격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역시 현금 없는 나라로 재빨리 거듭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주요 은행 6곳 가운데 5곳은 이미 현금 없는 지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대중교통 요금을 현금으로 안 받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버스 기사가 차비를 노린 강도에게 공격당한 뒤 대중교통 노조가 현금을 취급하는 일이 노동 환경을 해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웨덴에서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파는 잡지 비기슈마저 카드로 살 수 있습니다. 현금을 치우는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뿐이 아닙니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현금 퇴출 의지를 한층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ATM 거래에 수수료 12센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죠. 현금을 뽑아 쓰는 습관에 수수료로 제동을 걸려는 조치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현금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소매점이 매년 3,600만 유로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30유로인 비접촉식 카드 결제 한도는 이번 달부터 2배로 늘렸습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수단을 쓰면 매년 1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까지 정말 많은 유럽 국가들이 현금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나 덴마크 국립은행은 내년부터 지폐와 동전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니 참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럽 국가들이 현금을 없애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여러 나라가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덴마크 정부가 현금을 없애면 경제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덴마크 국립은행은 현금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2020년까지 1억 크론에 우리 돈으로 16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은 현금과 관련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 경제순환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니 세수 확보가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적인 이유와 범죄 억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현금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현금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나라들의 현금 거래 비중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을 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금 없는 나라로 나아가는 국가는 대다수가 이미 현금 결제 비중이 턱 낮습니다. 덴마크는 전체 결제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입니다. 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덴마크 최대 은행인 단스케뱅크의 스마트폰 결제 앱 모바일페이를 씁니다. 스웨덴에서는 전체 결제 건수 가운데 80%가 카드나 전자 결제로 이뤄집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현금을 안 쓰기 때문에 서서히 현금을 걷어내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상욱 실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발빠른 글로벌 소식과 함께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덴마크 현지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고르지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네. 웨슬리라는 분께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제가 좀 제 버전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뭐 할머니가 뭐 손주 귀엽다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직접적으로 또 웨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직업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 조금 남의 돈을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여기서 그런 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러한 풍경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없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할머니가
그 손주한테 주는 용돈도 심지어 이제는 예. 할머니 스마트폰에서 손주 스마트폰으로 충전해 출입 한 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재밌는 이제 풍속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북유럽은 앞서 우리 안상욱 특파원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이 일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대화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대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모바일 결제로 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결제 수단의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추이에 있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바일 결제로 가고 있고 그래서 모바일 속에서 현금을 주고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하나의 그 이메일처럼 디지털 코드가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주고받는 그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금융 사용자가 핀테크 방식의 어떤 그 결제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그 급속한 보급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거래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결제 그 수단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벌써 80%가 넘어갔고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20%가 채 안 됩니다. 한국도 이미 뭐 덴마크나 스웨덴 못지않게 디지털화되어 있거나 온라인화되어 있는 결제가 우리 지금 코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떤 모양의 그 미래가 우리한테 좀 펼쳐질까 한번 예. 좀 그 상상 정도로 한번 좀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현금 없이 결제하는 방식의 어떤 대표적인 그 현재 모습인데 아마 이거보다 더 그 뭐라고 할까요? 미래 공상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금 없는 사회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정확한 그 뜻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좀 딱딱한 말이기도 한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란 종이 화폐로 구현되던 나의 구매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즉 종이 돈을 내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산이 옮겨지고 용돈이 전환되는 것이 더 이상 그 이루어지지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종이는 어떻게, 종일 뿐 예, 구매력이 어떻게 상실되는 이루어지는지? 거군요. 그렇죠. 예. 종이 돈의 구매력이 상실돼 버리고 디지털 기록이 곧 돈이 돼 버리는 사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미래 영화처럼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불과 그렇죠. 몇 년 뒤면은 이것이 그냥 현실이 돼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봤습니다.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기는 애플페이, 또 삼성도 지금 삼성페이가 지금 약진하고 있죠. 또 구글 wallet이나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알리페이도 있는데 그러한 디지털 지갑이 전체 거래의 지금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서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가 벌써 일단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요. 재밌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잠깐 드리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인터넷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나온 지 한 20년 됐고요. 그 인터넷을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신흥 재벌도 뭐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많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죠? 우리 생활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블록체인은 아주 굉장히 생소한데 20년 전에 인터넷이 생소한 것처럼 또다시 생소한데 블록체인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이 아마 한 1000배쯤 혹은 10,000배쯤 모르겠습니다.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그 P2P 방식, 그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돼 가지고 새로운 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공짜이고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그 보안이 검증이 되었고 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망인데 이 망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파괴력을 혹은 파급력을 앞으로 보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가지 않았었습니까? 사실은 이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런 식으로 현금 그러니까 만약에 돈 지폐를 없앤다 싶으면 뭔가 이게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은 뭔가 혹시 내 것이 뭔가 드러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그 현금 실명제, 금융 실명제 생겼을 때 그 예. 당시에도 내 현금이 이제 실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불편한 분이 있었었죠. 당시에도. 그렇죠, 컸죠. 그죠? 그러나 그게 벌써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제 상용화되고 그 범용화되면서 나의 모든 거래 기록이 실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잠시 과도기 동안에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에 그게 더 편리하거나 더 이익을 주는 혹은 자신의 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사실 이렇게 내가 쓰는 어떤 돈 대신, 그러니까 종이 돈 대신 뭔가 결제 수단이 바뀐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쉬운 개념입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블록체인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 핀테크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현금 없는 사회가 왜 그러면 의미 있는지 나한테 예. 어떠한 그 베네핏,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잠깐 그래 보죠. 짚어보면은 알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괜찮은 거구나 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네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현금을 주고받거나 은행 거래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ATM에서 현금 뽑을 때에도 수수료 1,000원, 1,500원 수수료가 나가기 예. 시작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것이 국가적으로 합쳐지면은 그 국가 전체의 경제에 비용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거래를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이 줄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사용이 더 편리해지면은 사람들의 심리나 실제 그 습관은 거래를 더 많이 하게 하게 되고 또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거래가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볼 땐 경제 규모가 더 커지겠죠. 예. 그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정부가 좋아합니다. 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늘어나면은 그 거래에 대한 세금을 누군가 내야 되거든요.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로 볼 때는 국부가 더 성장하고 더 확대되는 그런 그 유익한 점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범죄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금융 실명제가 생기면서 지하 경제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쁜 돈 혹은 범죄에 연관된 돈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건 의미 있겠군요. 굉장히 의미 있어서 예. 이러한 것이 잠시 과도기에는 나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잠시 과도기적인 얘기이고 궁극적으로 볼 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인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자체가 투명해지고 좀 더 건전해지고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또 그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이트에서 웨슬리님이 오늘 아주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디지털 기록, 앞서 디지털 기록이 돈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전산적인 오류, 우리 뭐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사실 은행도 다운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나의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현금화 사회가 되게 되면은 가장 크게 지금 우려되는 부작용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예. 정보 유출 사고와 그 디지털 도난 사고라는 개념이 지금 강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디지털에서 하나의 코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누군가가 뭐 서버를 걱정되죠. 갖다가 훔쳐가거나 그렇죠. 유출시켜서 내 개인 정보나 나의 자산 정보가 딴 데로 옮겨져 버리면 내 돈을 잃어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국가나 기업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이제 등을 돌리겠죠. 잠깐 지금 다른 나라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보면 아까 우리 그 안상욱 특파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거래가 80%가 비현금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국가 우리가 화폐를 찍지 않게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덴마크의 중앙은행이 한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따와 봤는데 예.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돈의 낭비이다. 뭐 영어로 하면 더 재미있는데요. Spending money on more money is a waste of money.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배움이 짧아서 재밌군요. 예. 그래서 돈을 그 쓰는 것이 이제 낭비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롭게 해야 되는데 예. 이 많은 국가가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웨슬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려는 없니, 걱정이 없니 했을 때 예. 우려가 있습니다. 그 포브스라는 그 전문 경제 매거진에서 이제 짚은 어떤 그 날카로운 포인트인데요. 마치 그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도래가 되면은 모든 이들의 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 넣어버리는데 그거는 정부가 결국은 컨트롤하거나 다 그러게요. 들여다보는 그런 돈이 돼버린다. 이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 정부는 모든 이의 거래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 빅브라더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완전 통제화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우려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려 때문에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느냐인데 그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또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예, 그 얘기를 조금 더만 드리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요. 정부도 그 예를 들어서 검찰이 특정 기업을 향해서 정보 기록을 내놓으셔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충분히 범죄 수사 그렇죠. 때문에 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내놔라고 할 그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P2P 망이 아. 피어2피어 컴퓨터의 망 자체가 블록체인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수백만 개의 컴퓨터한테 달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꾸로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은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은 또 보안이 유지가 되고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인터넷망에 혹은 서버에 있었던 그 개인 정보보다 더 안전하고 더 그 뭐랄까요 정부의 간섭 없이도 그 철저하게 보호되는 그 보안 장치가 이미 내재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얼마 전에도 핀테크 다들 막 크게 떠들다가 지금 왠지 잠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정부의 그 현재 행보를 보려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하 경제나 그 실물 경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지하 경제를 보면은 이제 그 OECD 그 조사에 나온 것인데 OECD 평균 국가들은 보통 18%에서 20%가 지하 경제 규모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25%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입니다. 체크 안 되는 규모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정부가 이 지하 경제를 좀 양성화시키고 그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디지털 결제나 카드 결제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결국 정부도 세수 확보가 되고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마스터카드의 어떤 그 결과를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은 현금 사회를 진입하기 직전에 그 티핑 포인트 스테이지에 와 있다. 즉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앞서 말씀드린 거죠. 이런 국내에서 이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도 꽤 많고 또 네. 대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대기업들도 좀 이제 재밌는 사실이 이번에 이제 합병한 그 KB 하나은행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하나고 외환이요. 그죠? 예, 하나은행이죠. 예. 하나은행 합병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은행 그 조직 기구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보니까 블록체인 사업팀 뭐 그런 이름의 팀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존의 금융 그 그룹에서 대기업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노력을 벌써 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한국이 꽤 앞서가는 모습이 트렌드를 빨리 보이는구나. 읽고 있군요. 빨리 읽고 있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는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수많은 그 핀테크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개도 좀 다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12간 관계에서 오늘 다 얘기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일에 그 국내 기업들은 어느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이 핀테크 산업을 좀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만 잠시 얘기해주고 다음 시간에 실제 기업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프라를 깐 기업들, 예. 구글처럼 또 사람과 사람을 묶어준 기업, 페이스북처럼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게 한 기업, 알리바바나 아마존처럼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단위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렸는데 예. 블록체인 기반에서 지금까지 인터넷이 한 기업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에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업들, 인프라를 깔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거기서 거래가 발생하게 하고 금융 거래를 갖다가 그 유통시키는 그런 기업들, 핀테크 기업만 그런 기업을 한다 그러면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지금 미래의 구글이 될 기업들, 미래의 페이스북이 될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개해드리고 그런 기업과 함께 어떤 이 성공의 성과물들을 같이 결과물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 핀테크 국내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이트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이 경품받는지 알아보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군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와우4989 사이트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가 적격 연장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와우4989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100% 당첨되는 경품은 물론 선정을 통해 다양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가입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하루 3번 건강한 투자 습관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이용권 당첨자는요. 빨강말님, 하늘양봉님, 해뜰날님, 2959님, 현명한 투자자님의 5분이고요. 양봉탄자 받아가실 분들은 잠블리님, 부자되자 정호야님, 엉덩구님, 추추추 투자님, 나이쭈 성종님의 15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전문가 제임스 리카즈의 신작 화폐 몰락 받으실 분은요. 미쁨님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와우4989 사이트에 내일 고지가 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장외주식 4989의 정다희였습니다.
교수님, 그 저희 사이트에 이 핀테크 관련해서 칼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텍스트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끔요. 관련된 좀 정보나 데이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저희 쪽에 좀 주시면.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영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핀테크 관련된 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기업 편이 나오게 되면 더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일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이희진 대표의 원맨쇼가 장애주식 4989 시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같이 이희진 대표와 함께 비상장 기업에 대한 공부, 좋은 기업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